안녕하세요. 고변의 법률 꿀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변이 말해주는 화상 강의의 팁. 안녕하세요. 고변호사입니다. 저는 사실 강의가 취미생활이자 영업 같은 거라서 불러주시면 웬만하면 가요. 제 강의는 당연히 법률이겠죠. 대체로 이제 기업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보통 연초에 강의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새로운 강의 의뢰가 들어오면 그걸 스케줄을 보고 세팅을 하는데, 올해는 3월에 거의 모든 강의가 취소되거나 연기가 됐어요. 그래도 뭐 병무청 강의라든지 몇 개는 남아 있었는데 12월에 수도권 2.5단계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남은 오프라인 강의가 모두 취소가 됐어요. 일단 12월에 했던 강의를 리뷰해보자면, 이날은 중소기업 벤처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온라인 강의였습니다. 온라인이라도 직접 해당 기관에 가서 그 기관의 장비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강의는 따로 중소기업 벤처부에 가서 한 건 아니고요. 스윙부스라는 온라인 시스템이 갖춰진 카페가 있어요. 여기 방송실을 빌려서 강의를 하고 송출을 했습니다. 이날은 MG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신탁을 담당하는 직원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한 겁니다. 여기는 MG 인재개발원이라고 천안 지나서 목천이라고 있어요. 그 독립기념관 아시죠? 그 옆입니다. 원래는 여기서 합숙을 하면서 교육과정을 진행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화상 강의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기 굉장히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진짜 이 큰 연수원에 사람이 너무 없네요. 저희처럼 강의를 진행하는 몇 팀만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날이 올해의 마지막 강의인 한국전력기술 신입사원 대상 법률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신입사원들이 합숙을 하는 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오프라인 강의였는데요. 이게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을 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했어요. 사실 안타까운 게 신입사원들은 동기들끼리 같이 모여서 친해질 기회가 첫 연수거든요. 그래야 앞으로 회사 생활에서 서로 많이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게 되는데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해본 소리였고, 제가 올해 화상 강의를 처음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화상 강의는 기본적으로 녹화가 아니라 실시간 강의죠. 녹화해서 틀어주는 일반 인터넷 인강의랑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화상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화면에 비치는 내 모습. 강사를 비춰주는 화면이 해상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얼굴을 비춰주는 용도 이상은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복장은 단정해야 돼요. 화상 강의라고 마냥 편하게 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 알게 모르게 강의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판서를 하는 강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유로 칠판에 글을 써가면서 진행하는 강의는 폭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칠판으로 진행하는 강의를 보면 카메라 한계 때문에 초점이 자주 흔들립니다. 세 번째, PPT는 필수예요. 화상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PPT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가끔 교재를 PDF로 만들어서 화면에 비춰주면서 수업하시는 강사들도 있던데요. 미안하지만 준비 부족입니다. 이렇게 교재를 화면에 비추어주는 경우는 실제 강의를 듣는 입장에서는 PPT에 비해서 전달력이 많이 떨어져요. 넷째, PPT 애니메이션의 활용입니다. 강의 아닌 PPT도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인강이랑 달리 자막이나 다른 효과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전달력을 높여주는 포인트가 필요해요. 이러면은 프레지가 더 좋은데, 프레지도 줌에서 구동이 가능은 한데 장비의 세팅을 좀 잘해야 됩니다. 프레지 이용자들께서는 프레지 비디오라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줌이라는 프로그램은 범용성이 커서 큰 문제가 없는데, 다른 형태의 방송 포맷에서는 PPT에 애니메이션이 구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프레지는 아예 구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강의를 하기 전에 이 점 미리 확인해 두셔야 돼요. 저도 이 점을 좀 소홀하게 했다가 당일날 엄청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다섯째, 강의의 전달력을 높이는 방법. 이건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인데요. 강의의 전달력을 높이려면 목소리와 발음을 정제하고 가다듬어야 돼요. 저는 몇 년 전에 선생님을 모시고 발음, 억양, 발성, 강약 조절 같은 것들을 교정을 받았던 것이 좀 크게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유튜브 편집을 100편 이상 해보다 보니까 제 이상한 습관이라든지 안 좋은 부분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유튜브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교정이 됐어요. 강의의 강약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섯째, 강사의 경험치 차이가 줄어들어요. 대화형이 아니라 사실상 일방적인 전달인데다가 PPT 화면의 경우에는 화면 아래 메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강사의 경험치 차이가 크게 줄어요. 그래서 이론상은 현장에서 잘 못하는 강사라도 줌 강의에서는 스타 강사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완벽한 준비가 되었다는 전제 하에서요. 어디서 쉬어갈지,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목소리를 어디서 높일 것인지를 완벽히 구성해 놓는다면 가능합니다. A급 강사들은 어디서 농담을 할지, 어떤 농담을 할지, 소매를 걷는 동작을 한다든지 웃도리를 버는 동작을 한다든지 이런 제스처가 미리 정해져 있고요. 그걸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주의를 환기시키죠. 솔직히 현장에서 강의력이 떨어지는 강사는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인데요. 본인의 장단점은 잘 알고 훈련을 한다면 비교적 강의력의 차이를 쉽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일곱째, 메모와 시선 처리.
PPT 메모에 의존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에 자칫하면 텍스트를 그대로 읽는 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정면으로 자주 쳐다보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결국 강의력 차이를 가져와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수강생들은 느끼거든요. 사람들이 강사의 얼굴을 가끔 쳐다보는데 그때 강사의 시선이 다른 데로 가 있으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카메라와 항상 눈이 마주칠 수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카메라를 응시하려면 전제가 뭐죠? 강의안이 완전히 숙지되고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메모에 의존하는 걸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8번째, 강의안의 완벽한 장악. 앞에서 했던 이야기의 부연 설명인데요. 온라인 강의는 사실 수강생이 있는 강의보다 훨씬 힘듭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수강생의 얼굴을 보면서 뭔가 피드백이 형성되면서 강의의 강약을 조절해야 되는데 화상 강의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물론 수강생들이 화면에 나오긴 하지만 이걸 하나하나 보면서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완벽히 장악하는 게 필수예요. 내 강의안 다음 페이지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지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이상이 제가 올해 화상 강의를 처음 해보면서 느낀 점이고요. 저도 연말에 시간을 내서 강의안을 전부 점검할 계획입니다. 화상 강의에서 강의안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대충 감이 왔습니다. 고변의 법률 꿀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